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민주당은 오늘 밤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단이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 여부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재정 의원님은 변호사 출신 삼선 의원이십니다. 네. 예전엔 이제 원내 활동 많이 저희가 이제 TV 화면에서 많이 뵀었고요. 네네. 대변인 당직 맡으면서 언론과 소통도 많았다고 저희가 알고 네.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뜸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제가 또 재선 때 상임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또 언론에 나가면 이게 카운트 파트너를 또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고정이 재선 때부터 조금 줄어들면서 예. 또 여러 가지 역할로 사실은 외교나 또 산업 영역에 있어가지고 네네. 또 재선 3선에 기대되는 역할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외교통일위원회에 계신 거 알고 있고 그 질문은 뒤쪽에서 할 거고요. 또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정치부의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언론이나 그 TV 화면이나 많이 나오는 의원들도 있지만 또 지역구에서 꼼꼼히 챙기고 법안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잘 알고 있고요. 네. 자, 현안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네. 오늘 밤 9시 국회에서 민주당 비상의원총회가 잡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든지 최상목 대행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거라는데 밤늦게 의원총회 하는 거 옛날에 상당히 있긴 있었는데 요즘은 약간 이례적이기도 한데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시간만 따지고 본다면은 저희가 네. 광화문 광장에 보통 9시부터 해서 10시 반까지 시민들하고 전면을 넓히는 아, 게 그렇군요. 지금 매일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7일 동안 계속 있어 왔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9시에 이제 의총으로 대체하는 거는 사실 시간상으로는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아, 네네. 저희가 네, 오늘 또 이제 데일리로 진행되는 일정은 그대로 하되 9시 광화문 집회를 사실은 의총으로 옮긴 거고 좀 더 차분한 상황에서 의원들 내부 논의가 필요한 때가 되긴 했고요. 네. 무엇보다 방금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지만 이렇게 숙고가 길어진다는 게 지난번 우리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지난번 탄핵 사례와 날짜를 비교하는 언론 보도 기사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날짜라는 게 우리가 어떤 사건이든 동일한 날짜 안에 될 거다라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해 보더라도 네. 지금 같은 경우는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사건이 조금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일정들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좀 예외적이다라고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논의가 오늘쯤에는 내부에서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예, 그래서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그게 네. 아마 의원총회일 겁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재정 의원님은 현재 같은 전국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안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보십니까? 지금 하루가 급한 때예요. 최근에 민간 국가 얘기도 있고 트럼프 정부 얘기 들었으면서도 사실은 저희는 리더십 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간을 적절하게 맞추지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한 고민들이 탄핵이 결정되어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또 선거까지도 여전히 좀 공백 상태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안을 챙기는 것 플러스해서 지금 위기 상황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경제의 불안감들, 네. 외교의 불안감들, 많이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들까지 일상을 책임져야 되는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같은 입장이에요. 이게 단순히 거리 투쟁 현장에 대한 것만 저희가 점검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 전체적인 국가 위기에 사실 이제 더디가는 속도에서 맞춰야 될 거는 물밑에서 맞추기도 하고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상목 대행에 의해서 마흔역 재판관 임명되지 않고 있는 이 자체가 위헌적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헌법재판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하는 것도 참 웃긴 거죠. 본인이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있는 공직자로서
위법 행위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 그리고 독촉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헌재는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네. 자,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간다는 이제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네네. 역대 최장평이 계속되는 이유가 네. 뭐라고 보세요? 지금도 제가 지금 방금 우리 의원방이나 여러 가지 정보방을 통해서 듣고 있기로는 네. 헌재 앞에서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업무를 보고 있고 평의를 하고 있는 그 앞에서 위협적 시위도 계속되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숙고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액션들 지난 헌법재판소만이 아니라 네. 우리가 법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데 평의의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한번 뜸을 들였던 부분들은 흡사 이제 법리에 있어서 이제 구속 취소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보다 꼼꼼히 두드려간다라는 이제 증거물들을 살핀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었지만 더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적 불안감이라든지 국가 경제적, 외교적 여러 가지 누수를 생각한다면은 조금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은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철저함,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이게 국론이 분열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정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일 네.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주 세게 맞붙어 있다. 서로 다른 생각이. 기각 인용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수적인 그 법조인들도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네네. 물론 이제 TV에서 나오는 극단적 보수성을 띠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계엄 사태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연수원을 수료하고 한지도 벌써 이제 20년이 훌쩍 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분들이 사실 법조계의 이제 중간 허리 이상이거든요. 역할들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소통 과정에서도 상식으로 지켜야 되는 헌법의 선이 있는데 그래도 헌법재판관까지 가신 분들은 그런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들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별개 의견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네네. 그러니까 결과 자체는 영향을 주지 않는 내부 논리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견해의 차를 보이는 그런 부분의 구성은 달라질 수 있을지라도 저희는 통상적 헌법 판단에서 그 정도까지 무익은 법률 전문가들이 첨예한 결론을 가지고 다툴 정도로 이 사안이 복잡하지 않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인용 기각 부분에 있어서는 뚜렷하다는 취지의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럴 사안이 아닌 거죠. 이제 첨예한 법리 다툼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다만 논리를 구성함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별개 의견으로 보통 표현되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그 별개 의견은 반대 의견이나 이제 그런 소위 기각의 숫자로 표시될 때 다르게 분류되지는 않지만 논리를 구성하는 데서 약간의 견해를 달리하는 것들을 별개 의견이라고 하고 실제 판결문에 덧붙여집니다. 네. 그런 논의는 있을 수 있겠다. 네. 자, 별개 의견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다. 자, 중앙일보가 이재명 대표 비롯한 지도부의 한정식 집 회동 기사를 단독으로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사 내용입니다. 헌재 선고 지연을 납득 못한다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이 기사 어떻게 보셨는지 의원님이 좀 파악하신 바하고 부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일상적인 내용이라. 네. 네. 지금 하루하루가 틀린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에 우리 여의도를 출입하는 또는 헌재를 출입하는 기자들조차도 네. 정말 마음을 졸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도부 회동은 하루에도 수차례 온라인을 통해서도 있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있는데 여의도의 한정식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진짜 대통령 단일화 할 때쯤 하는 그런 한정식 회동은 생각하겠지만 여의도 앞에 식당이라는 게 빤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도 많이 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만나지 않는 사람들 간에 특별한 의미를 둔 만남이라기보다는 지금 상시적이고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전략적 단위의 논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촉각이 흐르는 것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또는 또 이제 나눠진 의견들에게 그릇된 어떤 기대감을 주거나 신호를 주어서 네. 이후에 대한민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모두가 같을 겁니다. 네. 시급하게 선고가 내려져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 26일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윤 네.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사실 전혀 별개 재판입니다. 근데 네. 민주당에서조차 이거 시간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세요. 김용민 의원이 지금부터는 지연이다. 더 늦어지면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선거를 빨리 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 같기는 한데 네. 이 김용민 의원 얘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전 동의가 됩니다. 저는 이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 다음 주 재판 선고 이것과 분리해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지지난주에 선고가 없이 이제 지난주로 넘겨진 당시에는 나름의 제가 납득할 나름의 명분은 또 있었습니다. 구속 취소 이후에 혹여나 모를 네. 법리적인 점검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숙고의 시간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네. 이번 주로 미룬 것은 사실은 이거는 국가 불안 요소를 높인 거거든요. 분명히 보십시오. 이번 주 이제 중반을 넘기면서 예. 면요 경제 지수에 영향 받을 겁니다. 사실 이제 국가를 경영해 본 사람은 아는 것들이에요. 단순히 여의도 정치에 그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급해한다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후 수습될 국면에 대한 고민인 거죠. 저는 다음 주 재판에 대해서는 방금도 저도 잊고 있다가 환기를 시켜주신 건데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계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혹자들은 생각하겠지만 대표의 재판이 제대로 된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네. 것은 맞지만 지금도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빨리 내려지지 않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우려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의 얘기가 반드시 두 재판을 연관짓는 이런 여당의 얘기에 좀 맞물려서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예. 아까도 그렇게 이재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 8대0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으로 나와야 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각 혹은 각하 얘기하면서 최근에 기각보다 각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절차적 문제 예를 들어서 헌법 내란죄를 뺐는데 나중에 재결 절차를 안 거쳤다 이런 등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좀 언급하고 비판하기에도 논리적 지점들이 없어가지고 조금 민망할 정도인데요. 네. 그 법률가라는 분들이 제가 또 헌법재판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거든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을 해보면 헌법적 논의에 집중됩니다. 형사 이제 벌에 대한 얘기가 언급될 때는 그 형사로 유죄가 된 것 때문에 탄핵하는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 논의의 틀로 그 글자가 수정된 거지 그걸 가지고 어떤 부분을 뺀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 자체가 법률가라면 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법률가들도 내심의 판단은 그러면서 그냥 겉으로 정치적 액션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말 인용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는 정말 바닥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앞다투어가지고 미국도 갔다 오고 했는데 네. 만나보면 알걸요. 트럼프 정부에서조차도 트럼프 정부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지난 트럼프 국무부에 차관까지 하신 분들도 탄핵 결과 잘 되길 바란다는 네. 그런 홉, 위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들을 국민의힘 의원도 사실은 그런 우려들을 듣고 있거든요. 지금 막 나가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극단적 주장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국민의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People Power 네. 당이기 때문에 파티이기 때문에 PPP라고 부르거든요. 줄여서 네. PPP 우리는 데모크라틱 파티라고 얘기하지만 PPP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는 약간 우스워진 이제 외교 현장에서 너무너무 우스워져 버렸어요. 그거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저도 지금 이제 몇 차례 함께 가보기도 했지만 네.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 국내에서 정치하시는 건 좋지만 또 보수 정치를 국제사회에서 정말 설 곳을 잃게 만드는 그런 단견적인 행위는 정말 그만하셔야 돼요. 보수 정치를 찌말리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압박 강도가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하고 후하고는 이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뭐 오늘도 뭐 저기 원내대표 대표 다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그 여권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확실하게 우리 쪽에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점에 더 압박을 한다. 예를 들어서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만약에 헌재에 합류를 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합류는 애매한데도 왜 저렇게 저기 압박을 할까?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여권에서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제 판단이 나온 거잖아요. 헌법재판. 네.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건데 그 판단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향후에 그러니까 오늘 상태도 오늘부터가 이제 그 판단이 내려진 상태부터가 하루하루가 지금 위헌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또 어찌되건 간에 여권의 정치적인 의사를 수렴해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가장 최고재판소의 판단조차도 무시하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진행될 모든 것에 대한 불신 또는 그것의 기반을 흐트리는 행위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다급하지 않고 압박하지 않는다? 그게 더 문제인 거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기교를 물론 그 윤석열 정부의 이제 수장들이 정치적이나 가치적으로는 이제 지향이 같다 인정합니다. 기교를 부릴 수도 있고 정치적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합헌의 틀 안에서 해야죠. 이 법까지 무시하면서 그런 정치적 틀을 하는 것이야말로 그런 걸 당리당략이라고 하고 사실 국민의 비난을 받는데 지금은 그저 당리당략 전략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이니까 네. 더욱더 저희는 힘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외교안보 현안 몇 가지 짚어볼게요. 네. 이재정 의원님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입니다. 최근 불거진 네. 현안 가운데 하나가 민감국가 건입니다. 네. 자, 여야가 아주 뭐 상대방 탓이라고 강하게 서로 비판을 하다가 미국 뭐 우리 외교부가 파악한 바 그다음에 조세뷴 주한 미국 대사대리 그러니까 연구소 보안 문제다 하고 이게 생각보다는 큰 문제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요 정도 문제로 정리될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니죠.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아니 조셉 윤 대사는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대한민국 대사로 나와 있는 사람이야 대사들이지만 그 사람이 그럼 이거 심각한 거야 하면 전선에 그분을 병사로 내세우겠습니까? 당연히 아닌 거고요. 근데 외교부가 밝힌 사안만 하더라도 아니 외교부 장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이게 뭐냐면 예. 그 원문을 보시면요. 그 보안 문제를 유출한 사람은 단정적으로 써놨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사우스 코리아 플라이트를 탄다는 거예요. 타기 직전에 사람 보딩하던 사람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냐면은 이메일을 봤더니 포린 가버먼트하고 얘기를 했대요. 외국 정부하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뭡니까? 사우스 코리아 한국 가는 비행기인데 외국 정부가 한국일까 아닐까인데 그걸 시인해버린 거예요. 외교부가. 그래서 그러면 맞는지 아닌지 팩트로 가면은 네. 그게 외국 정부라면요. 정말 우리나라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엄청난 짓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보안 문제라는 말이 외교부의 수사인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자체만으로도 핵 관련된 기술이에요. 네. 한국 정부가 연루돼 있어요. 윤석열 정부예요. 갔다가 2년 전에 대통령 입으로 핵 보유해야 된다. 자체 핵 보유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뭐 국방부 장관도 얘기했죠. 심지어 외교부 장관까지도 테이블에 뭐 이제 고려하고 있다는 둥, 배제하진 않는다는 둥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같은 문제가 아닙니까? 네 탓이 아니라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냉정한 진단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팩트는 외교부 장관보다 아마 제 소스가 더 정확할 겁니다. 네. 외교부에서 확인한 거는 얼마만큼의 정보에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상원 이제 군사를 다루는 상원 의원 측으로부터 확인한 겁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1월 발언부터 시작해서 그해 6월부터 계속 이제 파일업하면서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건 네. 개선 과정 중에 나름의 입장 정리가 끝났고 바이든 정부와 소위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인수위 단위에서 파악하는 단위에서 이 문제를 같이 공유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이거 단순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치적 안정이 되고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약속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간단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때요?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번 민감국가 지정이면은 미국 에너지부가 지목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심각한 보안 위반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게 한국 측에 뭐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는 요 기사에 따르면 아직은 확인된 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은 조금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그 내용 역시도 핵과 관련된 연구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어쨌든 국책기관이 관여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것으로 지금 그 기사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필 두 개가 또 핵과 관련된 겁니다. 정말 이제 예민한 시기에 대통령의 이렇게 저돌적인 발언, 대통령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 나온 지금 한 2년 안의 시간들에 있었던 이제 기술 유출과 관련된 거라면 그것도 그냥 단순 산업 기술이 아니잖아요. 주요 전략자산과 관련된 기술 유출이에요.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보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무리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 측에서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제 DOE에서 정말 에너지부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도 고민하는 건지도 저희는 굉장히 신중하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뿐만 아니라 빠르게 어쨌든 지금 위헌적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 리더십 공백 상황을 빨리 되돌려 놓고 난 뒤에 정상 국가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쩌면 윤석열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탄핵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에 의해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후에 트럼프 정부와의 여러 가지 중요한 협상을 예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이미 이제 레버리지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될지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재정 의원님을 단장으로 한 우리 국회 대표단이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2025 유엔 총회 의원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네.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눈길이 있었을 거고요. 또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달라진 미국 분위기 있었을 겁니다. 현지에서 느끼신 부분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트럼프 정부가 다자주의에서 다 탈퇴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었고요. IPO 총회만 참석한 게 아니라,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한 10개국 정도의 양자 면담을 요청해서 의원들을 만났거든요. 프랑스, 영국부터 시작해서 소위 주요국들을 만났는데, 그 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님도 이제 제가 면담에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하신 경우도 있는데, 그때, 외국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막 마샬로라고 표현하고 마샬로 데클레이션 이렇게 긴 말로 표현하면은 외국 의원들은 그냥 한마디로 쿠데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세계 시민들이 내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12월 사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작은 정치 싸움으로 이제 이 상황에 대한 규정을 달리 보는 것은 정말 이 메모를 하다 보면은 자꾸 거기에만 언론도 집중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세계의 상식들이 주목하고 있는 눈높이는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 드릴게요. 네네. 탄핵 선고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 이후에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방향을 모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새로운 리더십 창출도 중요한 거고요. 그 과도기 상황 속에서
국론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됐던 상황에서 때로는 법을 넘어서기도 했잖아요. 법을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되 국민 모두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방향으로 빨리 수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